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장동혁 체제, 지금 추석 연휴인데, 그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8월 22일 전당대회죠. 예상을 되었고,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동욱, 그 다음에 김민수, 이런 이제 그 새로운 지도부로 장동혁 체제가 완성이 된 거죠. 그동안 이제 한 40일 좀 넘었죠. 8월 22일이면. 장동혁 체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이때쯤 한번 이제 그 중간 평가를 한번 해볼 때가 됐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다양한 의견이 있고요. 정치에 대해서는 하나의 뭐 단일한 답안이나 이게 없죠. 다 이제 그 본인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평가가 있을 걸로 보고, 제가 이제 그 평가하는 것도 그냥 제 개인적인 주관적 의견에 불과하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크게 저는 세 가지 여론조사를 봐야 된다 봐요. 장동혁 체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부류의 여론조사를 우리가 주셔야 된다. 하나는요, 갤럽이나 그 다음에 MBS라고 하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여러 개의 여론조사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여론조사 회사가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따라서 이게 네 개가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뢰성이 아주 높다고 볼 건 아니고, 갤럽도 아주 우리 국제적인 회사 갤럽이 아니거든요. 이름만 동명이인이에요. 따라서 이제 그 갤럽하고 MBS를 왜 제가 한 묶음으로 보느냐. 이거는 이제 그 전화 면접 조사를 하거든요. 전화로 면접 조사하니까 이게 그 한 부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가 이제 뭐 나머지 대다수 여론조사들, 리얼미터를 비롯해서 여러 이제 뭐 에버리 리서치부터 많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여론조사, 우리 공정까지 에이스 리서치 뭐 이게 에알렛으로 하는 많은 여론조사, 이게 두 번째 부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여론조사 중요한 게요. 바로 내년에 지방선거를 예측하는, 내년에 여당 찍을래, 야당 찍을래, 내년에 지방선거를 예측하는 이런 데 여론조사가 미리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유형의 여론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봐야 장동혁 체제를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 부류, 갤럽이나 MBS 이런 식으로 전화 면접 여론조사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차이가 좀 나요. 그런 게 저는 왜 그러냐. 아무래도 정권 초의 대면으로 조사하다 보면요, 야당 편들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재명 욕하기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또 민주당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많습니다. 표본이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그 갤럽이나 MBS가 정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론 조작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조금 차이가 나야 10% 이상. 근데요, 문제는요, 거기서도 추세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옛날에 MBS 기준 16%까지 떨어졌다가 요즘 이게 한 22, 3. 추세는 계속 근접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 조중동이나 또 한동계에서는 MBS나 갤럽만 보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꿈쩍하지 않는다. 왜? 반사이익을 못 누리느냐. 이재명의 지지가 폭락하는데 왜 국민의힘 지지가 안 올라가느냐. 이거는요, 완전히 조작입니다. 잘못된 공격이에요. 왜 잘못했냐. 실제 다른 여론조사는 두 번째 부류는 보겠지만 이미 오차범위하고 근접해 있거든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다른 건 안 보고 갤럽하고 MBS만 보고 왜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갤럽하고 MBS 기준으로도 지금 오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지지가, 갤럽만 봐도요, 민주당의 지지가 가장 최근에 38까지 떨어졌잖아요. 국민의힘은 24고요. 그러니까 차이는 14 나지만 그러게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게 대면 조사하니까 거기에 한계가 있다. 좀 조작이 있다. 이렇게 저는 첫째 유형의 여론조사, 갤럽하고 MBS 이걸 보고 자꾸 국민의힘이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하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다. 이 조사에 의해서도 장동혁 체제 이후에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의 여론조사를 보면 확 다릅니다. 최근에 뭐 여러 군데 그 ALS 여론조사 보면요. 전북의 오차범위 내에 붙어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거의 다 5% 이내 오차범위 내에 붙어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보면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 번에게 소개했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오히려 여론을 더 잘 반영한다. 왜 그러냐면 이게 부담 없이 ALS는 자기 소신대로 부담 없이 대답해도 부담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게 더 반영하면요. 이미 제가 보기에 오차범위 내로 국민의힘하고요. 민주당의 지지율은 이미 근접했다. 사상이 접전이다. 이렇게 보는 게 ALS 여러 이게 조사들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천지일보의 뭐 코리아 정보 리서치라든지 또는 이제 뭐 에이스 국민 리서치 심지어 리얼 밑에서도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거의 근접했다. ALS 조사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부류의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내년 지방선거에 누굴 찍겠냐. 내년 지방선거에 여당 찍냐 야당 찍냐. 이것도 이 장동혁 최저평가의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서는요. 진짜 초접전이고 오히려 국민의힘 찍겠다는 사람이 앞선 것도 나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갤럽 이야기했죠. 그 갤럽이 그렇게 좌파가 많아도 근데 내년에 서울의 지방선거에 야당 후보 찍겠다는 게 43, 여당 후보는 42 이런 식으로 오히려 갤럽 기준으로도 야당을 찍겠다는 게 더 많아요. 지금 민주당 충격이죠. 충격이에요. 그런 게 도처에 나타납니다. 내년에 전국적으로 봐도 야당 찍을래 여당 찍을래 전북이 막 1, 2% 오차범위에서 접전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왜 그러냐.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항상 그 균형을 잡아주거든요.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 좌파들이 독재가 너무 심하다. 따끔한 해초리 좀 덜어야 되겠다. 조금 이게 혼을 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게 균형을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야당을 좀 찍어줘야 되겠다. 이런 분이 벌써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지방선거를 예측한 이런 여론조사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런 걸 이게 종합해보면요. 저는 장동혁 체제가 성공적인 출범이었다고 봅니다. 강력한 장외 투쟁과 장내 투쟁을 병행한 거죠. 장외 투쟁으로서 대구, 서울역, 서울. 그 다음에 장내 투쟁으로 무제한 필리버스터. 제대로 투쟁해서 이재명의 지지율을 폭락시킨 것에도 성공인 겁니다. 거기다가 ALS 조사는 이미 박빙이고, 그 다음에 갤럽, MBS도 추세가 좁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 지방선거 여론조사는 오히려 앞선 지역도 많이 노는 이거야말로 성공적인 출범이다. 이렇게 장동혁 체제를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두 번째 개인적으로 봐도요. 개인적으로 봐도 모든 여론조사가 차기 대통령 지도자로 모든 여론조사가 뭐 갤럽이든 뭐 모든 게 다 모든 여론조사가 ALS든 전화면접이든 전부 1위는 장동혁입니다. 전체 통틀어서 장동혁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2, 3, 4 이쪽이 좌파들이 김민석, 그 다음에 조국, 정청래 이런 식으로 삼국지를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우리 우파 쪽으로 오면 뭐 한동훈, 오세훈, 그 다음에 이준석, 뭐 김문수 후보까지 김문수 후보, 이준석 우파로 이으면 그 다음에 오세훈, 그리고 이제 한동훈 이게 이제 우리 우파 쪽에서는 이익권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데 추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미 장동혁 후보가 대표가 여야 통틀어서 차기 대선 주자 1위로 올랐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데 부분이에요. 따라서 개인적인 지지도나 그러나 이게 정당 지지도나 저는 상당히 순항하고 안착했다.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절대 당연하겠지만 여기서 만족하거나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안주해서는 안 돼요. 더 분발하고 더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여기서 안주하고 우리가 멈출 때는 아니다. 달리는 호랑이 등의 더 채찍을
때리 패야 됩니다. 아직도 장동혁 체제가 할 일이 많아요. 아직도 이게 저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어떻게든 이렇게 끌어내려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재판 재개부터 최후 수단으로는 탄핵까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이재명 정권을 끝장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정청래 민주당도 지방선거에 우리가 압승을 해서 반드시 그 정청래도 끝장을 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단호하게 더 지금보다 처절하게 치열하게 죽을 각오로 목숨 걸고 젖먹댕이까지 다 해서 더 지금보다 강하게 투쟁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 더 하나로 단일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다양한 우리 자유파를 넓게 기본적으로 넓게 포용을 해야 됩니다. 저 우리 그 정광훈 목사님 광화문부터 부정선거 우리 또 황교안 대표도 그다음에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 더 나아가면 이게 필요하다면 이준석까지도 개혁신당 필요하다면 타기 이재명과 반대한다면 연합을 해야죠. 우파가 저 우리 정통 우파부터 그다음에 뭐 자기 말로는 개혁신당이라니까 개혁우파까지 모든 세력을 우리가 하나로 단일적으로 묶어내야 됩니다. 이게 정치력입니다. 전부 이게 본인의 입장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게 뭐 광화문 입장에서는 장동혁이 좀 약하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부정선거 주장한 분은 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안이 없느냐 이렇게 또 비판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어떤 분은 왜 한동훈에 대해서 이게 좀 이게 밋밋해 빨리 당원 개시 빨리 좀 처단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이게 어떤 분은 이준석까지 포용한다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여러 이제 그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 하여튼 이거 장동혁 대표가 모든 의견을 두루 경청은 하되 최종 판단은 본인이 외롭게 고독하게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장동혁 대표 믿고 어떤 결단이든 제가 기본적으로 그 존중해서 힘을 합쳐 나가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많습니다. 아직도 먼 길이 남아있다. 이 말씀 드리고 하여튼 제가 기본적으로는 잘하고 있다. 이런 이제 격려 말씀 드리고 그렇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은 아직도 멉니다. 일모도원 길은 이게 멀리 있다. 근데 해가 지려고 하는 이게 일모도원 옛날에 오자서 이런 이제 고사도 있는데 하여튼 장동혁 대표 체제도요. 앞으로 우리 지방선거 승리 그 다음에 총선 승리 그리고 정권 탄환 통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된다. 미쳐서 돌아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된다. 이재명, 정청래, 조국, 김민석 이런 미치광이 운전사들을 끌어내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된다. 이 이제 길에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자유우파의 중심이 돼서 제대로 이재명 정권과 맞짱떠서 반드시 미치광이들을 끌어내리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